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1패 26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6월에도 5월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야구 시즌을 맞아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프로토 승부식 모든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하면서 꾸준하게 높은 적중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야구 시즌에는 야구승 1패 조합픽을, 농구 시즌에는 농구승 5패 조합픽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LG의 선발 투수는 KC 켈리, 원정팀 롯데의 선발 투수는 박세웅입니다. LG 켈리는 올 시즌 14경기 6승 4패, 평균 자책점 4.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발 등판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켈리인데, 무엇보다 피안타를 비롯해 볼넷 허용이 많아지면서 실점도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2번의 롯데전 등판에서 0승 2패, 평균 자책점 5.56을 기록하고 있고,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가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켈리의 최근 흐름이 좋지 않고 롯데에게 올 시즌 약했던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 같습니다. LG 타선은 여전히 팀 타율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좋은 타자들이 많습니다. 베테랑 김현수가 최근 10경기 타율 4할 6푼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고, 홍창기와 박혜민의 타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홈런 2위를 달리고 있는 박동원도 타격감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팀의 젊은 자원 문성주와 문보경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팀 타선의 핵심인 용병 오스틴이 왼쪽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인해 최근 경기에서 결장을 이어가고 있고, 이번 롯데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스틴은 롯데 선발 박세웅에게 올 시즌 6타수 3안타로 상당히 강했던 만큼 만약 오스틴이 결장한다면 LG로선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홍창기와 김현수도 박세웅에게 강했던 만큼 LG는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롯데의 선발 투수는 박세웅입니다. 박세웅은 올 시즌 12경기 3승 2패, 평균 자책점 2.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하는 경기마다 호투를 이어가고 있는 박세웅이고, 특히 5월 31일 LG전 켈리와의 맞대결에서도 6이닝 1자책점 호투하면서 승리를 챙겼었던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최근 롯데의 좋지 않은 흐름을 끊기 위해 박세웅의 호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롯데는 득점권 타율 1위를 기록 중인데, 최근 경기들만 놓고 보면 기록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직전 KT전도 말루 찬스를 여러 번 살리지 못했고 빈공에 허덕이면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부상으로 이탈한 노진혁과 안권수, 정훈의 공백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롯데 타선입니다. 지난주 주말까지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줬던 전준우는 이번 주 주춤하는 모습이고, 시즌 초반 맹활약했던 팀의 젊은 피
김민석의 타격감도 식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윤동희가 꾸준하게 맹활약하고 있고 용병 렉스가 타격감을 회복하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고승민이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데 올 시즌 켈리 상대로도 5타수 4안타, 타율 8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고승민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 팀의 흐름만 놓고 보면 홈팀 LG 쪽이 우세한 게 맞지만 롯데의 선발 투수가 최근 가장 폼이 좋은 박세웅이라는 점, LG 켈리가 최근 불안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롯데 쪽 이변도 여유가 된다면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홈팀 LG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원정팀 롯데의 승리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SSG의 선발 투수는 김광현, 원정팀 삼성의 선발 투수는 백정현입니다. SSG 김광현은 올 시즌 10경기 3승 1패, 평균 자책점 4.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 등판에서 약 9이닝을 투구한 동안 7자책점을 기록했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김광현입니다. 그래도 홈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만큼 이번 홈경기가 김광현의 반등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선에서는 리그 전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에레디아가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홈런 단독 1위에 올라있는 주포 최정 역시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전 유격수 박성환의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이고 최지훈 역시 공수에서 꾸준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김강민도 직전 경기 부상에서 복귀했고 두산으로부터 이적한 강진성 역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직전 두산과의 3연전을 깔끔하게 수입하고 홈으로 돌아온 만큼 연승을 이어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삼성의 선발 투수는 백정현입니다. 백정현은 올 시즌 12경기 4승 4패, 평균 자책점 3.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오던 백정현인데 직전 NC전 약 7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5자책점을 허용했고 패전을 기록하면서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그래도 선발 투수로서의 확실한 이닝 소화력을 갖추고 있고 SSG의 원투펀치인 최정과 에레디아에게 상당히 강했던 백정현인 만큼 이번 경기 백정현이 최대한 버텨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삼성 타선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키움과의 3연전에서 3경기 동안 총 3득점에 그치면서 홈에서 무기력하게 3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테랑 강민호와 용병 피렐라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이고 김지찬과 김현준, 이재현 등 팀의 젊은 자원들이 준수한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10개 구단 중 팀 타율 9위, 득점권 타율 8위에 머물고 있는 삼성 타선입니다. 상대 선발 투수 김광현이 최근 흐름이 좋지 않지만 언제든 반등이 가능한 베테랑 투수인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SS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NC의 선발 투수는 테일러 와이드너, 원정팀 한화의 선발 투수는 리카르도 산체스입니다. NC 와이드너는 올 시즌 4경기 2승 1패, 평균 자책점 6.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NC의 1선발 에릭 페디에 비해서는 안정감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고 제구가 되지 않는 날에는 볼넷 허용이 많아지면서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LG와의 3연전에서 2경기나 연장 승부를 펼친 NC인 만큼 불펜 투수들의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선발 투수 와이드너가 최대한 이닝을 끌고 가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NC 타선은 타격감이 여전히 좋습니다. LG에 이어 팀 타율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득점권 타율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타율 리그 전체 2위가 NC 박민우고 3위는 서호철, 5위는 손아섭일 정도로 타격감이 좋은 타자들이 많습니다. 박건우도 최근 10경기 타율이 4할이 넘어가고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화력은 원정팀 하나보다 한 수 위라 할 수 있는 홈팀 NC입니다. 원정팀 하나의 선발 투수는 리카르도 산체스입니다. 산체스는 올 시즌 7경기 3승 0패, 평균 자책점 1.6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팀의 에이스 피처라고 할 수 있겠고
산체스에게 하루 더 휴식을 부여하면서 이번 NC와의 시리즈 첫 경기를 준비한 한화입니다. 현재 성적에서 볼 수 있듯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산체스인데 공교롭게도 등판한 7경기 모두 홈경기 등판이었습니다. 이번이 KBO 데뷔 이후 첫 원정 경기 등판인 만큼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선에서는 주포 노시환의 타격감이 여전히 좋고 김인환 역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기아와의 3연전에서는 주춤하긴 했지만 문현빈도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이도윤 역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스 최은성의 복귀도 임박한 만큼 선발 투수 산체스가 잘 버텨준다면 하나도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 같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의 흐름과 타선의 타격감을 고려하면 홈팀 NC가 우세한 게 맞지만 NC 선발 와이드너가 기복이 있는 투수고 한화 선발 산체스는 확실하게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만큼 이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홈팀 NC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원정팀 하나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기아의 선발 투수는 황동아, 원정팀 KT의 선발 투수는 윌리엄 쿠에바스입니다. 기아는 원래 당초 로테이션상으로는 윤영철이 선발 등판할 차례인데 윤영철이 휴식 및 점검 차원에서 잠시 2군에 가 있는 상황이라 대체 선발로 불펜 투수 황동아가 등판하게 됐습니다. 상대팀 KT가 최근 흐름이 좋은 만큼 황동아가 사실상 긴 이닝을 투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불펜 투수들의 피로도가 쌓여있는 기아 타이거즈인데 오늘 경기도 불펜 데이를 운영한다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주포 소크라테스와 최영우가 타격감이 다소 떨어진 모습이고 타선의 핵심인 류지혁과 박찬호도 한참 좋을 때의 모습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우성이 최근 좋은 타격감을 유지 중이고 변우혁 역시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제 곧 팀 타선의 핵심인 나성범과 김도영의 부상 복귀가 임박한 기아인데 그때까지 잘 버텨야 하지만 최근 흐름은 확실히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 더군다나 대체 선발 투수가 투입되는 만큼 타선의 득점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기아입니다. 원정팀 KT의 선발 투수는 윌리엄 쿠에바스입니다. 2021년 한국 시리즈 우승의 주역인 쿠에바스가 지난 17일 KBO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삼성을 상대로 4와 3분의 2이닝을 투구한 동안 3자책점을 기록했었던 쿠에바스입니다. 경기 마무리가 아쉬웠지만 여전한 구위를 보여주면서 초반에는 삼성 타자들을 손쉽게 잡아냈던 쿠에바스입니다. 최근 팀의 흐름도 좋고 이미 예열을 마친 쿠에바스인 만큼 시즌 첫 승을 노려볼 만한 경기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용병 앤서니 알포드가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팀 타선을 이끌고 있고 베테랑 황재균과 김상수의 타격감도 뜨겁습니다. 장성우도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주포 박병호도 지난 롯데와의 연전에서 타격감을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좋은 활약을 해줬던 이호연이 부상으로 아웃됐고 강백호의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점은 KT에겐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타선의 흐름은 홈팀 기아보다 우위에 있는 KT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 타선의 흐름과 선발 투수를 고려해 원정팀 KT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키움의 선발 투수는 장재영, 원정팀 두산의 선발 투수는 곽빈입니다. 키움 장재영은 올 시즌 5경기 0승 2패, 평균 자책점 6.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이었던 4월 등판에서는 고전했었던 장재영인데 그래도 최근 6월 등판에서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등판에서는 긴 이닝을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자책점 없이 3이닝 정도를 잘 던져줬고 볼넷 허용도 많이 줄어든 장재영입니다. 다만 아직 선발 투수로서 100% 완성된 모습은 아닌 만큼 안정감은 확실히 떨어지는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선에서는 에이스 이정우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김혜성 역시 타격감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베테랑 이지영과 이원성의 타격감이 올라왔고 임병욱과 김희집도 타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송성문 역시 타격감을 회복한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확실히 최근 연승을 달리면서 타선의 흐름도 좋아진 키움입니다. 원정팀 두산의 선발 투수는 곽빈입니다.
곽빈은 올 시즌 9경기 5승 2패, 평균 자책점 2.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두산의 토종 에이스로 자리 잡은 곽빈입니다. 올 시즌에도 고질적인 볼넷 허용이 많기는 하지만 확실히 좋은 구위를 바탕으로 한 피칭은 인상적인 곽빈입니다. 최근 팀의 흐름이 좋지 않은 만큼 에이스가 나서서 연패를 끊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산 타선은 현재 팀 타율 8위, 득점권 타율 9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주포 양의지와 김재환의 최근 타격감이 좋지만 양석환의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강승호와 박계범의 타격감이 올라온 건 다행인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산은 득점권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야만 최근의 연패를 끊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두산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와 원정팀 두산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신시내티 레즈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경기입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팀 신시내티는 현재 11연승을 달리고 있고 원정팀 애틀랜타도 목요일 기준으로 7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팀 신시내티의 선발 투수는 루크 위버, 원정팀 애틀랜타의 선발 투수는 AJ 스미스 샤버입니다. 신시내티 위버는 올 시즌 11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 6.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하는 경기마다 고전하고 있는 위버인데 6월 4경기 등판에서 19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18자책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피안타와 피홈런을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시내티 타선의 타격감이 좋아서 패전을 면했던 경기도 다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팀 애틀랜타가 최근 타격감이 좋은 타자들이 많고 특히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와 오스틴 라일리, 아지 알비스 등 애틀랜타의 중심 타자들에게 약했던 위버인 만큼 실점 없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최대한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티고 불펜으로 마운드를 넘기는 게 위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신시내티 타선은 최근 타격감이 뜨겁습니다. 제이크 프렐리가 직전 경기 결승 홈런을 터뜨리면서 팀의 11연승을 이끌었고 혜성처럼 등장한 유망주 엘리 데라크루즈의 타격감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데라크루즈보다 올 시즌 조금 더 일찍 빅리그에 입성한 맷 맥클레인 역시 활약이 좋고 기존의 팀의 주축 타자였던 조나단 인디아와 타일러 스테픈슨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타선은 앞서 말씀드린 인디아와 스테픈슨도 96년생일 정도로 젊은 팀으로 이미 세대 교체가 끝난 상황입니다.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최근 리그에서 타격감이 가장 뜨거운 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신시내티 타선입니다. 원정팀 애틀랜타의 선발 투수는 AJ 스미스 샤버입니다. 샤버는 6월에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루키 투수입니다. 6월 3경기에 등판해 약 13이닝을 투구한 동안 3자책점만을 기록했고 1승을 챙긴 샤버입니다. 직구와 슬라이더를 주로 던지고 이 두 구종은 꽤나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신시내티 타선의 타격감이 좋지만 신시내티 타자들 역시 스미스 샤버의 공을 처음 보는 만큼 어느 정도의 피칭을 보여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 타선 역시 최근 타격감이 뜨겁습니다. 팀의 에이스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는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에디 로사리오와 아지 알비스가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란도 아르시아 역시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홈런 리그 전체 공동 3위를 달리고 있는 맷 올슨 역시 타격감이 준수합니다. 최근 신시내티 위버가 흐름이 좋지 않은 만큼 애틀랜타 타선이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으로 신시내티 쪽 이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는 헤수스 루자르도, 원정팀 피츠버그의 선발 투수는 루이스 오티즈입니다. 마이애미 루자르도는 올 시즌 15경기 6승 5패, 평균 자책점 4.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흔히 말하는 퐁당퐁당 패턴으로 한 경기 잘 던지면 다음 경기는 못 던지는 기복 있는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워싱턴전 등판에서는 6이닝 2자책점 호투하면서 시즌 6승째를 챙겼습니다. 최근 흐름대로라면 이번 경기 고전할 차례지만 그래도 홈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구위 자체는 좋은 투수인 만큼 최근 피츠버그 타선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구만 좀 더 신경 쓴다면 최근의 기복 있는 흐름을 이번 경기에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 타선에서는 압도적으로 리그 전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루이스 아라에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유지하면서 다시 4할대 타율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라에즈입니다. 팀 내 홈런과 타점 1위를 달리고 있는 호르헤 솔레어 역시 직전 토론토와의 연전에서는 타격감이 다소 떨어졌지만 언제나 한 방이 있는 타자고, 헤수스 산체스도 타격감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점도 마이애미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원정보다 홈에서 팀 타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마이애미인 만큼 이번 경기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원정팀 피츠버그의 선발 투수는 루이스 오티즈입니다. 오티즈는 올 시즌 8경기 1승 3패, 평균 자책점 4.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루자르도와 마찬가지로 기복 있는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오티즈입니다. 직접 미러키전 등판에서는 4.2이닝을 1자책점으로 막으면서 나쁘지 않은 피칭을 했지만 확실히 이닝 소화력은 떨어지는 오티즈입니다. 원정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이 높아지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피츠버그 타선과 팀의 흐름이 모두 좋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도 오티즈에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피츠버그는 목요일 기준으로 9연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팀 타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브라이언 레이놀즈는 등 부상으로 인해 최근 2경기에서 결장했고, 앤드류 맥커친 역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경기에서 결장했습니다. 시즌 초 4월에 돌풍을 일으켰을 땐 팀 타율이 2할 6푼이 넘어갔었는데 최근 5월과 6월에는 2할 2푼대까지 팀 타율이 떨어지면서 고전하고 있는 피츠버그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레이놀즈와 맥커친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마이애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뉴욕 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의 선발 투수는 타이완 워커, 원정팀 뉴욕 매츠의 선발 투수는 코다이 생가입니다. 필라델피아 워커는 올 시즌 15경기 7승 3패, 평균 자책점 4.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고전했었던 워커인데 6월 들어와서는 완전히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6월 4경기 등판에서 24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4자책점만을 허용했고 3승을 챙긴 워커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홈에서 등판한 6경기에서 3승 0패, 평균 자책점 2.25의 성적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확실히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워커입니다. 물론 이번 경기 상대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친정팀 뉴욕 매츠고 6월 2일 매치전 패전을 기록하긴 했지만 원정 경기 등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홈에서 워커의 호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팀 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닉 카스테야노스가 여전히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고, 브라이스 하퍼와 리얼 무토 역시 최근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팀 내 홈런 1위 카일 슈아버의 타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타선의 핵심인 트레이 터너가 여전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원정팀 뉴욕 매츠의 선발 투수는 코다이 생가입니다. 센가는 올 시즌 13경기 6승 4패, 평균 자책점 3.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센가는 어느덧 6승째를 기록하면서 팀 내 다승과 이닝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유령 포크볼로 불리우는 센가의 결정구 포크볼이 제구가 잘 되는 날에는 메이저리그 타자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31일 필라델피아전 등판에서 7이닝 동안 안타 1개만을 허용했고 삼진 9개를 잡아내면서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던 생가입니다. 그야말로 필라델피아 타자들을 압도했었는데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은 이번 경기는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높아지는 원정 경기 등판이라는 점과 필라델피아 타자들이 센가를 2번째 만난다는 점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워낙 처참하게 센가에게 당했던 필라델피아 타자들인 만큼 이번에는 센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센가 역시 최근 한 경기 잘 던지면 한 경기 못 던지는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호투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여집니다. 매츠 타선에서는 스탈링 마르테의 타격감이 좋고 토미 팸의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리그 전체 홈런 2위인 피트 알론소가 직전 경기 다시 홈런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팀 내 3할 타자가 한 명도 없고
브랜든 니모와 제프 맥닐의 타격감이 다소 떨어져 있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접전 구도가 예상되므로 과감하게 1을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의 선발 투수는 크리스 베싯, 원정팀 오클랜드의 선발 투수는 제임스 카프리엘리언입니다. 토론토 베싯은 올 시즌 15경기 7승 5패, 평균 자책점 4.1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 등판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베싯입니다. 두 경기 6.2이닝을 투구한 동안 11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홈경기 등판에서는 6경기 3승 1패, 평균 자책점 2.18을 기록하고 있고 피안타율도 1할대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홈경기 등판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베싯입니다. 직전 무너졌던 두 경기는 모두 원정경기 등판이었고 이번 경기 상대는 최하위 오클랜드인 만큼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조지 스프링어와 위트 메리필드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맷 체프먼과 달튼 바쇼 역시 타격감을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팀 타선의 핵심인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케빈 키어마이어의 타격감이 다소 떨어져 있는 점과 팀 내 타율 1위인 보 비셋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건 토론토에겐 악재가 되겠습니다. 원정팀 오클랜드의 선발 투수는 제임스 카프렐리언입니다. 카프렐리언은 올 시즌 13경기 2승 6패, 평균 자책점 6.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초까지 상당히 고전을 이어오던 카프렐리언인데 최근 3경기 등판에서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3경기 약 17이닝을 투구한 동안 4자책점만을 기록했고 2승을 챙겼습니다. 이번 경기 오클랜드가 이변을 일으키기 위해선 선발 투수 카프렐리언이 최근 등판에서처럼 5에서 6이닝 정도를 잘 막아주는 게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오클랜드 타선은 리그 전체 30개 팀 중 팀 타율 30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타격감이 괜찮은 에스테우리 루이스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경기가 많습니다. 팀 타선의 에이스 브렌트 루커가 최근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팀 체급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만큼 이번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토론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화이트삭스의 선발 투수는 루카스 지올리토, 원정팀 보스턴의 선발 투수는 브라이언 벨로입니다. 화이트삭스 지올리토는 올 시즌 15경기 5승 4패, 평균 자책점 3.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화이트삭스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투수고 6월 3번의 선발 등판에서도 18이닝을 투구한 동안 4자책점만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홈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지올리토인 만큼 이번 경기 호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화이트삭스 타선은 현재 부상자가 다수 있습니다. 주전 3루수 요한 몬카다가 부상으로 아웃됐고 주전 포수 야스마니 그랜달과 유격수 팀 앤더슨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앤드류 베닌텐디가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타선을 이끌고 있고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도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팀 내 타점 1위인 앤드류 본이 지난 텍사스와의 3연전에서 홈런 2개를 기록한 건 고무적인 부분이고 화이트삭스가 홈경기에서 팀 타율이 높아지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올 시즌 워낙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보스턴의 선발 투수는 브라이언 벨로입니다. 벨로는 올 시즌 11경기 4승 4패, 평균 자책점 3.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 2달 동안 상당히 좋은 피칭을 해주고 있는 벨로인데 직전 뉴욕 양키스전 선발 등판에서도 7이닝 동안 3진 8개 1자책점 호투하면서 시즌 4승째를 챙겼습니다. 선발 투수로서 5에서 7이닝 정도를 잘 소화해주고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흐름대로만 던져준다면 벨로의 호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보스턴 타선에는 큰 악재가 생겼습니다.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하며 팀 타선을 이끌었던 알렉스 버두고가 사별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당분간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보스턴에겐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버두고가 결정한다면
아무래도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저스틴 터너와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치르고 있는 요시다가 타석에서 해결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최근 타격감이 좋은 파블로 레이에스의 활약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접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과감하게 1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LA 엔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카일 프리랜드, 원정팀 에인절스의 선발 투수는 패트릭 산도발입니다. 콜로라도 프리랜드는 올 시즌 15경기 4승 8패, 평균 자책점 4.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애틀랜타전 등판에서 4.1이닝 동안 7자책점을 허용하면서 무너지고 말았던 프리랜드입니다. 그래도 원정보다 홈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 모두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프리랜드인 만큼 5에서 6이닝을 잘 버텨줘야 콜로라도가 원정에서 당하고 온 8연패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콜로라도 타선은 현재 부상자들이 많습니다. 타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CJ 크론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찰리 블랙몬이 모두 부상으로 결장 중입니다. 게다가 최근 타격감이 좋았던 팀 내 유망주 에즈키엘 토바마저 아내의 출산 때문에 결장 중인 만큼 현재 콜로라도 타선은 전력 손실이 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에인절스의 선발 투수는 패트릭 산도발입니다. 산도발은 올 시즌 13경기 4승 6패, 평균 자책점 4.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초 흐름이 좋지 않았던 산도발인데 직전 캔자스 시티전 등판에서 7이닝 동안 자책점 없이 완벽투를 펼치면서 시즌 4승째를 기록했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 등판에서 피안타율과 평균 자책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다름 아닌 투수들의 무덤이라 불리우는 쿠어스필드에서의 경기인 만큼 산도발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인절스는 역시나 팀의 에이스 오타니가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직전 LA 다저스와의 연전에서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어느덧 홈런 단독 1위까지 올라선 오타니입니다. 이번 경기가 장타가 많이 나오는 쿠어스필드에서 치러지는 만큼 오타니가 홈런포를 다시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타니 외에도 최근 브랜든 드루리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데 특히 드루리는 콜로라도 선발 프리랜드를 상대로 통산 14타수 홈런 1개 포함 6안타, 타율 4할 2푼 9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프리랜드에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번 경기 오타니와 드루리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팀 내 유망주로 올 시즌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보여줬던 잭 네토와 팀의 주축타자라 할 수 있는 앤서니 랜돈 등이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인 건 에인절스에게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콜로라도 쪽 이변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콜로라도의 연패가 너무 길고 콜로라도의 홈구장 쿠어스필드는 언제나 변수가 많은 구장인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정팀 에인절스의 승리만을 추천드리고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홈팀 콜로라도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디에이고의 선발 투수는 조 머스그로브,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 투수는 패트릭 코빈입니다. 샌디에이고 머스그로브는 올 시즌 10경기 5승 2패, 평균 자책점 4.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에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머스그로브인데 최근 4경기 등판에서 23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6자책점을 기록했고 3승을 챙겼습니다. 워싱턴 타자들을 상대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갖고 있는 머스그로브인데 워싱턴 타자들은 머스그로브 상대로 통산 34타수 7안타, 타율 2할 6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도 좋은 만큼 이번 경기 호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머스그로브입니다. 타선에서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후안 소토도 직전 샌프란시스코와의 연전에서 타격감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매니 마차도 역시 타격감이 올라왔고 김하성의 타격감도 좋습니다. 특히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워싱턴의 선발 투수 패트릭 코빈에게 통산 타율 5할 7푼 1리를 기록하고 있고 매니 마차도도 통산 타율 3할 8푼 9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이 두 타자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 투수는 패트릭 코빈입니다. 코빈은 올 시즌 15경기 4승 8패, 평균 자책점 4.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등판한 1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한 번도 없었고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는 이닝은 준수하게 먹어줬지만 내리 3연패를 기록하면서 어느덧 8패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샌디에이고 타자들에게 상당히 약했던 코빈인데 샌디에이고 타자들은 코빈 상대로 통산 77타수 홈런 3개 포함 25안타, 타율 3할 2푼 5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티스 주니어와 마차도가 코빈 상대로 강했던 만큼 코빈은 이 둘을 상대할 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팀 내 타율 1위 조이 메네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팀 내 홈런과 타점 1위를 달리고 있는 레인 토마스와 2000년생 루이스 가르시아 역시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최근 타격감이 좋았던 빅터 로블레스가 부상으로 아웃된 건 워싱턴에게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샌디에이고의 타자들이 워싱턴 선발 코빈에게 강했던 점을 고려해 홈팀 샌디에이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LA 다저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에밋 쉬엔,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 투수는 JP 프랜스입니다. 다저스 쉬엔은 지난 6월 17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데뷔한 루키 투수입니다. 데뷔전에서 6이닝을 자책점 없이 막아내며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승리를 챙기진 못했습니다. 직구와 체인지업을 주로 던지고 최근에는 슬라이더까지 좋아지면서 결국 메이저리그에 콜업된 쉬엔입니다. 첫 경기는 기대 이상의 피칭을 해줬고 휴스턴 타자들이 쉬엔의 공을 처음 접해보는 만큼 이번 경기도 기대 이상의 호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팀 내 타율 1위 프레디 프리먼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윌 스미스 역시 타격감이 좋습니다. 특히 베테랑 데이비드 페랄타의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왔고 JD 마르티네즈 역시 타격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팀 내 홈런 1위 맥스 먼시가 여전히 부상으로 아웃 중이고 시즌 초반 좋은 활약을 해줬던 팀의 유망주 제임스 아웃맨의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근 마운드가 불안한 다저스인 만큼 타선이 힘을 내줘야 하는 현 상황입니다.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 투수는 JP 프랜스입니다. 프랜스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루키 투수입니다. 다만 프랜스는 이미 8번의 선발 등판 기회를 가졌고 2승 2패 평균 자책점 3.42의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다저스 선발 쉬엔보다는 경험치를 더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랜스는 특히 원정 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 1.88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더 좋은 만큼 이번 다저스 원정에서 기대 이상의 호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팀의 해결사 요르단 알바레즈가 여전히 부상으로 아웃 중인 게 휴스턴으로선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래도 최근 알렉스 브래그먼의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왔고 마우리시오 듀본 역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리 절크스와 제레미 페냐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만 팀 타선의 핵심인 호세 알투베와 카일 터커의 타격감이 다소 떨어져 있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선발 투수가 모두 메이저리그에 갓 데뷔한 루키들인 만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로건 웹,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는 잭 데이비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웹은 올 시즌 15경기 6승 6패, 평균 자책점 3.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에 비해 6월 등판 경기에서 실점이 많아진 웹이지만 확실히 이닝 히터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등판하는 경기마다 웬만하면 6에서 7이닝 정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1선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이미 애리조나를 한 번 만났었는데 5월 15일 맞대결에서 7이닝 1자책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웹입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샌프란시스코가 10연승을 질주하고 있는데 타선의 흐름도 좋은 만큼 이번에는 웹이 애리조나 상대로 시즌 7승째를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타선에서는 타이로 에스트라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JD 데이비스 역시 타격감이 좋습니다. 마이크 야스트렘스키와 작 피더슨도 타격감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팀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타격감이 좋았던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건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는 잭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는 올 시즌 7경기 1승 3패, 평균 자책점 7.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클리블랜드전 선발 등판에서 3.2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8자책점을 기록하면서 패전을 기록한 데이비스입니다. 최근 등판한 2경기에서 경기 초반 무너지면서 조기 강판됐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마이크 야스트렘스키와 JD 데이비스에게 약했던 데이비스인데 이 두 선수는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만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2000년생 코빈 캐롤이 팀 내 홈런 1위를 달리며 타선을 이끌고 있고 베테랑 크리스티안 워커 역시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기 3런 홈런을 기록한 케텔 마르테의 타격감 역시 올라와 있고 헤랄도 페르도모와 엠마누엘 리베라 역시 꾸준하게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이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비스인 만큼 현재 리그 전체 팀 타율 4위를 달리고 있는 애리조나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애리조나의 최근 흐름도 만만치 않지만 두 팀 모두 타선의 흐름이 좋다면 승패는 선발 투수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선발 투수는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로건 웹이 한 수 위인 만큼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1패 26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